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빙하 맛의 사과입니다. 단어 연결이 참 특이하죠? 이렇게 멋있게, 옆면도 멋있어요. 그리고 최상위 즈음 해변에서 랄랄라. 이게 뭐죠? 여행자의 조식. 매력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출판사 이름이 해변에서 랄랄라인가봐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 오늘도 이 책이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87. 태양이 기울고 있었다. 햇살이 남아있을 때 잠시나마 바다 구경을 하기로 했다. 명색이 세계 최고의 휴양지에 왔으니 말이다. 니스는 두 번째였다. 처음은 10여 년 전 겨울 초입이었고 이번엔 그보다는 좀 낫지만 역시 성수기와는 동떨어진 때다. 그래도 해변에는 토플리스 차림의 여자들이 간간히 누워있긴 했다. 연한 금빛이 담담히 퍼져가는 바다는 다소 을씨년스러웠다. 생각해보면 내 여행지들은 대체로 인적이 드물었다. 인적이 드문 곳을 고른 게 아니라 그런 때를 골랐기 때문이다. 나는 늘 조금 서두르거나 늦게 닫곤 했다. 출근하지 않는 나는 사람 없는 오후의 공원이나 카페에 앉아있는 일이 종종 있다. 고요와 햇살, 간혹 바람만이 찾아드는 공간에 홀로 앉아있는 것은 얼마나 호사스러운 일인지. 주말이면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한다. 공간이 주는 울림은 시간에 빚져 있는지 모른다. 표현이 굉장하죠. 노을 지는 해변을 한참 거닐다.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니 이제 돌아가자고 생각한다. 줄리앙의 메모에 적혀있던 가게에 들러 산 피자와 냉장고에 있던 와인을 꺼내 저녁을 차린다. 냉장고에는 라임 한 박스, 시들기 시작한 민트 한 다발과 토마토가 몇 개 남아 있었다.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드세요. 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토마토를 씻어 접시에 담는다. 열어둔 발코니 창으로 오가는 자동차와 사람들 소리,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와 사위어가는 햇살이 스며든다. 피자를 씹으며 나는 생각한다. 줄리앙은 어디로 간 걸까? 숙소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예약했을 때 나는 이 집이 렌트할 목적으로 꾸며진 곳인 줄 알았다. 니스에는 자기가 사는 집 외에 따로 집을 두고 장단기로 렌트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읽다 엎어둔 책과 금방 벗어놓은 듯한 옷, 지난 주말 작은 홈파티가 열렸던 흔적인 라임과 민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일상을 사는 사람의 집이다. 저녁을 먹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진한 커피까지 한 잔 내려 마신 뒤 나는 생각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지?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다. 이성이나 도덕은 본능을 앞서는 경우가 드물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열지 말라고 했던 방의 손잡이를 돌려본다. 인간이 호기심의 동물인 것을 줄리앙도 물론 잘 알고 있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다. 푸른 수염의 아내는 어떻게 했었나. 나는 잠긴 방문 앞에서 안달이 난다. 욕심사납게 방문을 힘껏 밀어본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뭔가 움직인다. 소스라치게 놀랐다가 벽에 비친 내 그림자라는 걸 깨닫는다. 달이 밝았다. 호기심이라면 나는 수염 잘린 고양이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호기심은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넘치고 사회적인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때에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기심을 가지기에는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힘도 붙이고 무엇보다 귀찮다. 특히 타인에 대한 호기심은 받는 것도 갖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다. 내가 줄리앙의 집을 뒤진 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좀처럼 쥐어지지 않는 기회. 누가 자신의 집을 주머니 뒤집듯 탈탈 털어보라고 허락하겠는가? 가 온 것에 흥분했던 탓이다. 이런 문구도 있었나 보군요. 집을 빌릴 때. 하지만 내가 호기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우윤희의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해 장장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직항이 없어서 환승을 하며 또 한나절 버스를 타고 그러고도 지프차에 실려 사흘 동안을 달리는 수고를 감내한 것은 보고 싶다는 욕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아니었던가? 하지만 소금 사막을 보고 싶었던 것은 그곳이 이름난 곳이거나 근사한 풍경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다. 메마른 황토빛 초원 끝에 난데없이 생겨났고 생성 이유는 분분하다.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매혹적이었는가 잘 모르겠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다.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나는 끌리곤 한다. 그 뭔가는 애매한 단어만큼이나 모호하다. 거의 모든 사물과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타인에 의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아메바에 관해서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 뭔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에 반복적으로 끌리는 행위를 조금 덜 애매모호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취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동생과 함께 파리를 여행한 적이 있다. 하루는 동생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느 쇼윈도 앞에서 넋을 잃고 있는 사이 동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길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았으니 따라가면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 휴대폰은 로밍도 해가지 않고 해외 유심칩으로 바꾸지도 않았으니 무용지물이었다. 인터넷은 동생의 휴대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다. 룩상부르 공원으로 가는 길이었으니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근사한 파리의 골목길을 느긋하게 거닐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봐도 되려나? 반장만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왠지 한 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읽어보죠. 계속. 하지만 동생을 다시 만난 건 해가 진 뒤 호텔 방 안에서였다. 헤어진 지 6시간 만이었다. 결국 방 안에서 만났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은 룩상부르 공원을 구석구석 샅샅이 훑으며 5바퀴 돌기. 와. 룩상부르 공원에서 오페라 가르니에 거리에 있는 숙소까지 2번 오가기. 호텔방에서 내가 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생의 휴대폰으로 전화 걸기. 실패로 돌아갔다. 등등이었다. 동생은 줄곧 공원 안과 그 근처를 헤맸다고 했다.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서 길이 어긋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혼자 헤매며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들에 나는 더욱 놀랐다. 그건 6시간 동안 내가 찍은 사진과는 전혀 달랐다. 디저트 가게와 케이크숍, 애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카롱을 몇 개 사먹은 눈치였다. 사랑스러운 옷가게, 유니크한 인테리어숍, 공원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예쁜 크레이프 가게에서 일하는 귀여운 아가씨. 갈수록 애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크레이프도 사먹은 모양이다. 그런 것들이 동생이 찍은 사진이었다. 그 가로 열린 걸 보면은 그 먹은 거가 굉장히 서운한 혼자 사 먹은 게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에 비해 세느 강변에 들어선 카판데이 책과 포스터, 허름한 고서점, 단정한 분위기의 문구점, 공원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있는 노인들, 묘하게 샌드위치에만 초점이 맞아 있었다. 역시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그것이 내가 찍은 것들이었다. 셔터를 눌러야겠다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전혀 달랐고 그것은 말하자면 취향의 차이였다. 여행을 다녀오면 대단한 이야깃거리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마르코 폴로의 시대 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만 잠시 들여다봐도 우연히 사막에 다녀온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사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내게 여행이 어땠느냐고 묻는다면 담장 위에 내려쬐는 햇살이 예뻤다거나 그때 부는 바람이 나긋했다거나 돌아오는 길에 무지개를 봤다거나 하는 기억을 수줍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내 눈에 띈 뭔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이끌리는 뭔가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그 뭔지 모르는 것이 내 눈에 문득 띄어 내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부드러운 눈처럼 조용히 쌓인다. 이따금 눈 위를 처음 걷는 호기심 많은 고양이처럼 발자국이 사뿐사뿐 나기도 해서 나는 그것을 홀린 눈으로 들여다본다. 내 눈이 머무는 대상은 대개는 작거나 오래된 것, 구석과 그늘인 경우가 많다. 아마도 내 취향은 음침한 것인가 보다. 재밌었죠? 오늘 읽은 책은 빙하맛의 사과, 최상희 지음, 해변에서 랄랄라, 여행자의 조식. 출판사가 해변에서 랄랄라 일까요, 정말? 책사냥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